지난 100년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로 이 사이클, 여기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제 채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신고가를 향해 달리더니 어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네요. 60K 초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중에도 불안과 초조 속에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누가 될지 예측되리는 거 사실 의미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누가 당선되든 비트코인은 갈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역대급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RWA 자산 토큰화를 중심으로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자신들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을 계속해서 키워야 할 필연적인 근거에 대해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정말 이번 영상 중요하거든요. 두 눈 크게 뜨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WA에 관련된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이것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불러온 시너지들에 대해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UBS SM 매니지 펀드 이더리움 기반 첫 토큰화 펀드 출시 소식입니다. UBS? USB? 생소하실 수 있는 이름이죠.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익숙하신 이름이기도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하고 단타쟁이들이라고도 많이들 부르는 회사인데요. 스위스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 계열사 중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회사이며 유럽 내 3번째로 큰 회사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트레이딩 룸을 보유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전통 주식시장 강자인 UBS 증권이 이더리움 기반 첫 토큰화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토큰화 펀드,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바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바로 토큰화 펀드였는데요. 블랙록을 기점으로 네로라는 은행, 증권사들이 토큰화 펀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 토큰화 펀드에 대해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 설명드리자면 토큰화 펀드를 토큰화 시킨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에서 10만원짜리 주식을 한 주 소유하기 위해서는 10만원이 있어야 해요. 99,000원이 있어서는 한 주를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다르죠. 우린 1억짜리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1억이 없어도 되니까요. 5,000원치, 만원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죠. 이렇듯 펀드 상품, 즉 은행이 판매하는 특정 상품들을 토큰화하여 작게 쪼개어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건데요. 300만원짜리 삼성전자가 주식을 분할하여 3만원에 팔게 되니 국민 주식이 된 것처럼 작은 금액으로도 쉽게 금융상품에 투자를 시도해볼 수 있게 되면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니 기존 은행들도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암튼 그래서 유럽 인류 투자사인 UBS 증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차츰 설명드릴 텐데요. 다음 넘어가 보시죠. JP모건 위뱅크 홍콩 자산 토큰화 사업 합류 소식입니다. JP모건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1위 최대 규모의 은행 그룹인 JP모건과 중국의 텐센트가 설립한 디지털 은행 위뱅크가 합작하여 홍콩의 자산 토큰화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자산 토큰화 펀드 같은 맥락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펀드를 토큰화했냐, 자산을 토큰화했냐의 차이일 텐데요. 자산 토큰화에서 자산이 특정하는 범주가 훨씬 넓기에 더 큰 의미에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펀드도 자산에 속하니까요. 그럼 빠르게 몇 개 더 볼게요. 리베아라 RWA 토큰화 펀드 출시입니다. 리베아라는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만든 토큰화 플랫폼의 이름인데요. 그럼 뉴스 헤드라인을 번역하면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토큰화 펀드를 출시했다는 거겠죠. 앞선 뉴스들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웰링턴 매니지먼트와 파트너십, RWA 펀드의 기술 제공. RWA 펀드라는 거 보니까 앞에 뉴스들과 같은 맥락에서 토큰화 펀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웰링턴 매니지먼트는 낯설다, 그쵸? 여긴 미국 보스턴에 거점을 둔 민간 투자 회사인데요. 1조 달러 이상의 고객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1조 달러면 1380조 정도 되는 금액이니 규모로 보았을 때 프랭클린 템플턴과 비등한 규모의 투자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무신사에 투자하며 국내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죠.
자, 그럼 대충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뉴스들만 봐도 전 세계 각 분야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토크나 펀드에 속속들이 진입하여 상품을 판매하려 하거나 이미 판매 중인 회사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센스 있고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체크가 되셨을 거라 봅니다. 사실상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트렌드 상승장이 몰려올 기반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다져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셨어야 합니다. 눈치 못 채셨다면 어쩌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면 되죠. 위에 설명드린 토크나 펀드, 자산 토크나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메인으로 가져가야 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K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영웅문, NH농협투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객들에게 권유하고 판매하고 이용하게 하려면 플레이스토어든 앱스토어든 어디 올려놓을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토크나 펀드, 자산 토크나 서비스들을 시중에 판매, 이용 가능케 하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 폴리곤 등과 같은 메인넷을 가진 블록체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슨 전통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저런 금융 상품들이 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 폴리곤과 같은 플랫폼 코인들은 계속해서 연료로서 소모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정적인 코인 수요처가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 호재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끝났다고 보긴 하는데 하나 더 큰 게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토크나 펀드들은 국채, 국가 채권을 담보로 하여 판매하거나 혹은 국채를 담보로 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등 토크나의 주된 대상은 국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부터 꽤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비트코인 대상승장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미국 주식과도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현재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과거 2번의 경제 발전 사이클이 있었어요. 포드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GM과 같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며 철강, 유리, 고무와 같은 원자재 산업이 함께 성장했고 유나이티드 스틸, 제네럴 일렉트릭과 같은 원자재 기업들이 이를 입증해주죠. 이런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행기 제조업계 세계 1위 보잉사, 중장비 넘버원 캐터필러, 농기계 존디어와 같은 기업들이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제조업 황금기를 이끌었고 그때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98년부터 2008년까지 닷컴 열풍을 타고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야후, 이베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와 같은 기업들의 성장으로 미국은 현재까지 전 세계 최강 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전 세계 경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시시각각 향후 수십 년을 이끌어갈 산업의 트렌드에 미리 탑승하여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패권을 유지해 왔는데요. 1940년에서 80년 제조업, 2000년에서 2010년 IT 빅테크, 2025년에서 2050년 AI 블록체인, 투자하고 20년간 그 부를 누리고 이런 루틴 아래에 산업의 큰 사이클은 변하고 그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는 항상 반복되는 방정식이 존재했는데요. 국가 주도 투자, 대형기업 성장, 중소형 기업 성장, 호황기, 국가 주도 투자, 대형 기업 성장, 중소형 기업 성장이라는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 네, 상관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현재 시점은 마지막 산업이었던 IT 빅테크에서 이제는 AI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사이클에 부합하려면 국가 주도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국가가 투자를 하려면 국고를 채워야 됩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 네,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에 팔고 판매한 만큼 국가는 자금을 확보해요. 그리고 판매한 국채는 먼 훗날 만기가 되면 회수해야 되니 국가 부채로 쌓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5%가 넘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2020년부터 2024년 오늘날까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약 6조 달러, 한화 8천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발행한 부채만큼 2020년부터 2024년 미국의 국가 부채는 쌓였죠. 그리고 8천조의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5%가 넘는 미쳐버린 고금리 속에서 향후 AI 시장을 주도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퍼부었고, 마이크로소프트 1.5조 달러에서 3.3조 달러, 약 1.8조 달러 증가, 엔비디아 3천억 달러에서 약 3.3조 달러, 약 3조 달러 증가, 애플 1.5조 달러에서 약 3.5조 달러, 2조 달러 증가.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상승하였죠. 이 수치가 100% 국채가 옮겨간 상승이라 볼 수는 없지만 5%가 넘는 높은 금리의 최악의 주식시장 속에서 미국은 6조 달러가 넘는 국채를 발행하여 현금을 조달했고,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기업들은 6조 달러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검정색 선은 S&P 500, 미국 대형 기업들의 주식 지수, 빨간색 선은 러셀 2000, 미국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0위까지 소형 기업들의 주식 지수입니다. 닷컴 열풍 당시 데이터를 보시죠. 큰 대형 기업들의 자금이 먼저 투입되어 산업을 주도할 베이스를 만들고, 이후 소형 기업들에게 자금이 돌며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들이 함께 수렴하고, 이후 수십 년간 트렌드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검은색 선 S&P 500 대형 기업들이 먼저 산업을 주도하며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그 산업을 서포트해줄 중소기업들의 성장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럼 미국은 또 한 번 국채를 힘껏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마지막 불씨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과거 영상에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미국 국채를 구매하는 계좌, 영래포 계좌의 잔고가 바닥을 찍었고,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해줄 자금이 동난 상황. 지금부터 중소형주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미국이 국채를 팔아먹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 금리를 낮추어 현재 국채이자 수익률에 메리트를 부여해서 국채를 파는 것과, 새로운 고객들이 존재하는 시장을 개척하여 국채를 판매할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 그런데 때마침 RWA를 중심으로 토큰화 펀드 열풍이 불고 있고, 블랙록이 앞장서서 국채 기반 펀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미국은 옳다구나, 여길 밀어주며 새로운 자금처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재무부는 RWA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며 응원하고 있죠. 향후 50년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AI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한 미국이 국채를 판매하기 위해 구사할 전략 두 가지, 금리 인하, 토큰화 펀드 성장. 어느 쪽이든 블록체인 투자 시장에는 훈풍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리쇼어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낮은 생산비,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공장 짓고 남 좋은 일을 시키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하라는 거죠.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차단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일부 기업들도 베트남, 중국에 멀쩡한 공장을 두고도 미국의 생산 라인을 새롭게 설치하여야 했죠. 미국은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히 미국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둔 상황, 트럼프, 해리스 두 후보 모두 리쇼어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문 걸어 잠그고 준비 중인 사업은 앞전 영상에 다뤘듯 블랙록이 선택한 AI와 비트코인, AI와 블록체인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지금부터 미국이 펼쳐야 할 금리 인하, 국채 발행, 토큰화 펀드 성장, 블록체인 산업 지원, 이건 해리스, 트럼프 누가 당선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범국가적 과제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속도와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미국이 향후 50년 패권을 잡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경로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담지 못한 히스토리들과 비트코인이 이대로 떡상할 경우,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경우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한 견해들을 매일매일 정리하여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버 하는 순간 4년간 기다린 열차는 우리를 지나쳐 버릴지도 모르죠.
함께 오셔서 준비하시길 바래요. 텔레그램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퉁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할게요. 현재 네로라 하는 전 세계 인류 금융기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산 토큰화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 그들의 공통된 수익 모델은 국채, 토큰화, 펀드. 지난 100년 미국 역사는 국가 주도 투자, 대기업 성장, 소형 기업 성장의 사이클을 가지고 갔고, 현재 단계는 대형 기업 성장, 이제 다음 사이클 소형 기업 성장의 사이클이 남아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말하는 진짜 불장은 소형 기업 성장과 함께 오는 불장. 향후 50년 미국이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국은 금리 인하와 국채 판매를 위한 토큰화 펀드 시장을 키워야 할 필연적 숙명을 두고 있으며,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냐에 상관없이 미국의 국가적 책무이기에 거스를 수 없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